오늘은 지역개발과 공간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의 의미와 방법, 우리 국토의 개발 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지역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개발은 말 그대로 지역을 개발하는 거죠.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으로 주민 복지도 향상되고 국토의 균형 발전도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개발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불균형 개발, 균형 개발로서 대표적으로 하향식 개발, 상향식 개발이 있습니다. 먼저 하향식 개발은 뭐냐? 우리가 보면 중앙에 정부가 있고요. 이 정부에서 계획을 다 짭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역 주민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이렇게 할게 이렇게 통보를 하는 식이죠. 그래서 중앙정부가 개발 계획을 수립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해가지고 하향식이고요. 균형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먼저 어떤 게 필요해요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 참여에 기반을 두고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간다 해서 상향식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하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냐면 투자 효과가 큰 성장 거점 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자면 서울이라고 하는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장 거점 지역을 선정해요. 그리고 여기를 많이 투자해가지고 지역 개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했냐? 서울이 크면 서울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이 서울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먼저 이 거점이 되는 곳을 먼저 키우자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추구를 하는 거죠. 큰 거를 키운 다음에 이 효과가 파급되도록 하자 이렇게 간 거니까 그 다음에 경제성장도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여기는 주민 요구로 진행하는 상향식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도 원하는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하향식 개발 같은 경우 하나의 큰 지역을 성장 거점을 키우는 거라면 여기는 상향식 개발을 여러 지역들의 의견을 들어주다 보니까 경제적 형평성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간 균형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얘를 균형, 얘를 균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형 개발은 특히 낙후된 지역에 우선 투자를 하자 요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불균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뭔가를 먼저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균형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불균형 개발은 단점은 원래는 파급 효과, 즉 핵심부 성장의 영향으로 주변부가 발전. 서울을 키우면 서울 주변이 같이 클 거야. 이렇게 파급 효과로 인해서 주변도 크게 영향을 받아서 더 발전할 거야. 이게 파급 효과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냐? 역류, 뭔가 역행한다. 우리가 생각한 효과가 아니야. 그게 뭐냐면 주변 지역에서 오히려 서울을 키웠더니 서울이 크면 이제 주변 지역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계속 서울로만 몰리는 거야. 사람들이 주변으로 안 가고. 그래서 주변 지역에서 성장 거점으로 인구 자본 등이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발전을 저해야 하는 거죠. 계속 서울로만 가니까 오히려 그 주변에 안 오는 거죠. 서울에만 집중하고. 그래서 지역 격차가 오히려 서울이나 다른 지역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요. 또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 왜? 중앙정부에서 개발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균형 개발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개발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님비 현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 설치를 꺼리는 현상이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쓰레기 소각장 우리 지역에 오면 안 돼. 핀피 현상은 플리즈 어쩌고저쩌고. 즉 뭐뭐 해줘. 즉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고속철도를 유치해줘. 그러면 고속철도가 뚫리면 또 그 지역이 발전할 거니까 이런 님비 핀피 현상 같은 지역 이기주의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의 국토 개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70년대는 경제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아까
하향식 개발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중앙에서 이제 성장 거점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선은 투자하자. 그러면 그 파급 효과로 주변도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지역을 먼저 육성 제대로 시키자. 이게 바로 70년대의 국토개발 방식이었던 거죠. 수도권, 그 다음 남동이매. 이쪽은 남동이매를 잘 키우면 우리가 수출해가지고 이런 배를 통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수출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남동이매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한 거죠. 그래서 70년대 여기 81년대 보면은 공업 기반을 구축했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도로, 그 다음에 항만, 요런 게 사회 간접 자본이에요. 즉 도로가 잘 뚫려야지 우리가 무역을 할 때 거기로 싣고 가기도 훨씬 쉽겠죠. 그래서 도로도 뚫려야 되고 그 항만 쪽도 잘 발달해야지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배 타고 이렇게 수출 수입할 때, 배를 통해서 수출 수입할 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부고속국도 이런 것들이 사회 간접 자본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너무 거점으로 했더니 안 되겠다. 인구를 지방 쪽으로도 분산하자 해가지고 광역개발 정책을 펴게 되는데요. 광역, 뭔가 넓을 광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도시랑 배후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도시권 배운 것처럼 대도시와 배후 지역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설정해서 서로 연계해서 개발을 하자, 요거예요. 세트로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시행을 하는데,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거는 1982년에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 및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너무 간다. 너무 과도하게 인구나 산업 집중돼 있으니까 이걸 억제 완화하자. 이런 그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80년대 이때는 국토를 다해 여러 개의 획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수도권 남동이매 지역뿐만 아니고 여러 지역에 핵이 될 만한 곳들, 핵심이 될 만한 곳들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거죠. 뿐만 아니고 서울, 부산 양대 도시의 성장 및 관리에 힘썼다. 그리고 3차 보겠습니다. 3차는 산업지대를 조성하고 새로운 산업지대를 이제 만드는 거죠. 신산업지대를 조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를 육성합니다. 그래서 지방으로도 많이 분산시키자 해가지고 균형적으로 균형 개발을 하자 해서 지방 육성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려고 했죠. 2000년대는 균형 개발, 균형 발전, 조금 용어가 다릅니다.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녹색 국토,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무언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 안전국토를 조성하고 남북 교류 협력 기반 조성하고 균형, 개방, 녹색, 통일 이런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4차 종합개발 계획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수정이 또 돼요. 그래서 2011년에서 2020년에는 큰 키워드는 글로벌 녹색 국토, 이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국토 개발로 인한 공간 및 환경 불평등 문제 한번 볼게요. 공간 불평등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성장 위주였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너무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인구랑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경제도 침체되고 도시와 농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시로 너무 가는 거죠. 그래서 격차가 심화돼서 농촌에서는 노동력 부족, 인구 고령화, 생활 기반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 불평등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뜻부터 볼게요.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까지 부담. 이 사진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누가 쓰냐, 주로. 물론 다 쓰긴 하지만 주로 많이 쓰이는 곳은 대도시, 그다음 산업단지에서 쓰이죠. 근데 이 배출된 오염물질이 대도시나 산업단지로만 가나요? 아니죠.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발전소 주변이 보통 어떻게 돼? 이런 촌락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서 이 환경오염 피해는 그대로 겪고 또 이럴 거를 이 환경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거. 이게 환경 불평등 아니냐. 너희가 오염시킨 거는 도시 쪽 다른 쪽인데 왜 우리가
환경오염 피해를 겪고 비용까지 부담해야 되냐, 이게 환경 불평등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바람직한 지역 개발 방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균형적으로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낙후된 지역에 먼저 투자한다거나 혁신도시 건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뭔가 기업이나 공장을 세우면은 뭐 세금 감면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혁신도시 건설이 나와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갈게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지역에 맞는 자립적인 스스로 뭔가를 자립할 수 있는 개발 전략을 세워라. 그래서 뭐 여러 수도권 도시 농촌 지역의 주민이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 행복 생활권을 추진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지역 행복 생활권이라는 거 뭐냐, 지역 주민이 뭐 일자리, 교육, 의료, 복지 서비스 같은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지역 생활권 내에 있는 시군끼리 서로 협력해서 뭔가 지역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생활권을 하나 협력해가지고 뭔가 추진을 해라,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말이 있고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정도 알면 되고요. 그 외에도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친환경 농업을 한다든지 농촌 체험 관광마을을 해가지고 뭔가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그다음 장소 마케팅 같은 걸 한대요. 마케팅은 뭐냐면 무언가를 판다는 거야. 근데 장소 마케팅이면 장소를 판다는 거죠. 이 장소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지역 축제입니다. 지역 축제를 열면은 지역 축제를 즐기러 와서 쓰는 비용도 있지만 관광객이 그 지역 축제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숙박을 한다든지 거기 식당 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또 돈을 쓰고 가면서 그 지역이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혁신도시 나온 김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 더 정리하고 갈게요. 혁신도시는 뭐냐, 이미 한 적이 있어. 균형적인 교토성장을 위해 수도권에 있었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서 조성한 도시로서 이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도시다 보니까 보면 혁신도시는 당연히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쪽에 당연히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던 거를 지방으로 이전한 도시다 보니까. 기업도시는 누가 주도하냐,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개발한 도시예요. 그래서 테마가 있어. 이 지역은 산업 중심으로 뭔가 도시를 개발해보자, 연구 중심으로 개발해보자, 관광을 테마로 해서 개발해보자, 이런 식으로 특정 경제 기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게 그런 여러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라고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국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개발을 안 할 수는 없지. 근데 미래 세대의 개발 능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즉 미래 세대가 할 수 있는 개발은 남겨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현재 세대의 개발 욕구를 충족시킨다. 즉 미래 세대 거는 남겨놓고 현재 세대에서 필요한 것을 하자, 이겁니다. 즉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 미래 세대 할 거는 남겨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국토공간 조성은 경제성장도 이루고 환경보존도 하고 사회통합도, 이런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함께 추구하고요. 특히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냐, 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협심해서 구체적 활동을 마련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 외에도 지속 가능하려면 어쨌든 환경을 생각해야 되니까 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친환경 산업, 슬로시티 운동. 슬로시티라는 건 뭐냐, 느리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도시입니다. 그런 거를 만들자는 운동인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슬로시티로 전주가 있어요. 그래서 전주 가보면 제한속도,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제한 속도가 있어. 그래서 그거 이상을 밟으면 안 되는 곳들이 있는다니, 그러니까 천천히 다니면서 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